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벌써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강의로 인사드릴 부분은 직업상담사 상담 이론 강의, 그 인본주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강의 때 한 3주 전에 제가 강의를 올린 자료는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이론이었습니다. 예, 그 정신적 프로이드 이론인데 그 이론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정론적이었고 특성 이제 6살, 5살 때 성격이 형성된다는 그런 결정론적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성격이 한번 성격 형성된 것이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런 환원주의적 관점이 팽배해져 있다고 했었고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좀 뭐랄까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상담학 이론을 구축한 것이 인본주의 이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는요,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릴 행동주의적 관점과 다소 이제 방향이 다르다. 즉 행동주의 이론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단순히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만 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치 이제 주도권을 갖지 않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모습들. 그래서 행동주의와 정신분석 접근에 있어서 이런 이제 상담자 패러다임 주적 접근은 내담자보다는 상담자의 권위적인 그런 힘, 전문적인 이제 그런 이제 능력에 의해서 내담자가 이끌려지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과 같은 이제 그 상담자의 전문성에 내담자의 그런 요인들이 이제 치료의 요인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결정된다. 상담자의 힘을 더 이제 중요시 여긴다는 관점을 이제 지시적 상담 기법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행동주의와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전문가적이고 권위적인 상담사의 힘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사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에 있어서 이제 균형추가 평등하다는 관점으로 이제 개입을 한 것이 인본주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관점 하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상담사라는 존재의 그런 이제 영향력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그리고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본주의 관점은 과거 중심 접근보다는 현재의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현재의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안들적 요소를 자각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각시켜 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력하는 것이 상담자의 이제 입장이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는 상담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 중심 이론은요,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혹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칼 로저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있고,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직업 상담학에서 그리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론적인 그 특성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펄스란 학자에 의해서 이제 고안된 이론인데, 이 이론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행동적이고 실현적인 실험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각을 히어 앤 나우의 시점에서 이제 깨닫게 함으로써 전경과 배경에 이런 감정이 로테이션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제 제안을 하였죠. 자, 먼저는 설명을 드릴 것은요, 인간 중심 상담의 로저스입니다. 자, 칼 로저스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화되어 있고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칼 로저스의 이론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절히 공감해주고 조건화된 이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자기의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의 역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세 가지 역할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공감적 이해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상담사 자신의 입장보다는 내담자의 입장에 맞춰서 내담자의 감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고 하는 자세,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할 때는요, 어떠한 일정의 조건화된 이제 가치관을 투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내담자가 이제 오길 바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순수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내담자를 바라보는 자세를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이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일치성 혹은 진솔성입니다. 즉, 상담사가 상담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도 내담자에게 일치된 모습들, 즉 상담사의 인격이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내담자들은 요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충분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빈도 있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 로저스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저스와 함께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인본주의 이론의 학자인 칼 아브라함도요, 그 메슬로도 이 인간이란 존재는 성장할 수 있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충분히 경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는 것들을 중요한 사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그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 이론은 이제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실존주의 이론은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상담 기법이나 뚜렷한 상담 이제 구조화된 부분들은 사실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도 특별한 기법이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세 가지 상담자의 태도가 주요 기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실존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란 존재는 무한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삶이 영원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한계성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깨달아갈 때 삶이라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실존적인 불안을 인간은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실존적인 불안을 회피한다든가 그리고 느끼지 않으려고 할 때 인간 내면의 신경증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란 존재가 그 인간 중심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실현 경향성이 무엇인가 이제 좀 현실적 기반 없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실존주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를 조금 더 이제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로저스의 이론이 조금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존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무엇인가 좀 현실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를 이제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간의 이제 유한 그 한계가 있음을, 삶이라는 것도 죽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실존주의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요, 펄스에서 고안이 되었는데, 이거는 독일 그 심리학의 그 단어가 게슈탈트가 형상이란 뜻입니다.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여러 요소들을 느낄 때 그거를 하나하나의 부분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전체의 하나의 형상으로 인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펄스의 게슈탈트에서는요, 히어 앤 나우의 관점, 이른바 이제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담사가 여러 가지 이제 게슈탈트 기법을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함으로써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인 전경을 이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감정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즉, 배경에 있는 것은 이제 추후에 느끼게 될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현재 배고픈데 이걸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약간의 심리적 장애가, 감정의 순환이 잘 이제 느끼지 못할 때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슈탈트에서는 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실존주의나 이제 인간 중심도 마찬가지고, 즉 히얼 앤 나우의 관점에서 이런 자각을 잘 느끼지 못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혈이 막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한 기능만 이제 우세하게 발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시 전경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은 다시 이제 배경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이른바 자기가 느껴야 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는 관점이 이 게슈탈트의 주요 개념입니다. 이렇게 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특징은 인간의 자각을 이제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자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인간 개인 자신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이론의 그 기법들이 있죠. 기법들, 뭐 비의자 기법이라든가 과장되게 언어를 표현한다든가, 이른바 약간 행동주의적인 성향이 다소 있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층에 이제 5가지 층이 있다든가,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본주의 이론의 3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으로 본다면 이러한 인본주의 이론은요, 행동주의의 그런 이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관점들, 인간의 내면을 무시한 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그런 행동주의적이고 자극과 반응을 느끼는 수동적인 존재의 관점, 그리고 정신분석의 환원주의적이고 그리고 결정론적 관점, 인간의 성격이 6세에 형성되고 이것이 계속 쭉 간다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 이제 이런 2가지 이론에 이제 반영되는 관점으로 인간의 플러스되는 긍정적인 지향점을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존재로 이제 설파하고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책을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강의 때는요, 아들러와 행동주의 상담 이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하나의 이론의 틀을 여러분들이 상담사 준비하는데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